환자분들이 좀 말씀 많이 하시는 게 이불킥 같은 거 진짜 많이 하시지. 우창윤 선생님이 아까 배고프다 계속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고 말을 2번씩 반복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중독성 때문인지 모르는데 뭐 하이 이러시고 안녕하세요, 닥터프렌즈입니다. 오늘도 약간 이걸 자꾸 하려고 자꾸 하시네요. 아니, 안 했어. 안녕하세요, 멘탈 멘탈 탄탄입니다. 정신과 의사 이재병 선생님과 이준영 선생님과 함께 이제 ADHD 콘텐츠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 얼마 전에 팬미팅을 했잖아요, 닥터프렌즈. 성대하게 하셨던데. 사람이 꽉 찼던데. 맞아요, 그렇죠. 꽉찼어요. 거기서 그동안 저희가 닥터프렌즈 영상들 32개를 뽑아가지고 오. 팬미팅에 오신 헬프님들 손을 들게 해서 네. 32건 그래서 헬프님들의 최애 닥터프렌즈 영상 월드컵을 했어요. 거기서 1등이 뭐가 뽑혔는지 아세요? 우창윤 선생님의 혹시 내가 ADHD? 그거. 아, 그 진짜요? 영상이 뽑혔어요, 다들. 진짜요? 의학의 역사 영상도 있고, 의학의 역사를 뭐 제치고. 드라마 리뷰도 했고, 게임 리뷰도 했고, 그쵸. 막 저희가 정말 다양한 콘텐츠 했는데, 네. 저희도 그 영상을 뽑히고, 약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대진운이 좋은 부분도 있었겠지만, 또 우창훈 선생님이 그때 이제 본인이 ADHD인 거를 이제 얘기하시면서 콘텐츠가 나왔기 때문에, 헬프님들이 더 많이 공감해주신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준용, 이재병 쌤이 저랑 사실 또 타링이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저희가 ADHD 경향 혹은 ADHD가 있는 분들을 위한 강의를 사실 만들긴 했어요. 그만큼 저희가 ADHD에 대해서 사실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타링 강의가 어떤 강의죠, 사실은? 사실 이제 ADHD는 당연히 약물 치료의 비중이 큰데요, 효과가. 맞아요. 약물 치료가 뭐 70%라면 그 외에 이제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생활적인 부분들이 또 30% 정도가 있는데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 ADHD와 관련된 인지행동 치료나 이런 강의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병원에서 하는 데도 있는지 찾아봤는데 제가 본 거에서는 없었거든요. 저도 환자분들 중에서도 못 찾아보시고 자기 스스로 책을 읽으신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 네. 전문적으로 이거를 하시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책도 이제 ADHD 책이 있는데 되게 좀 읽기가 어려운 책들도 있고.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진료실에서 이제 뜨문뜨문 이렇게 좀 조각조각 내서 이제 말하던 거를 아예 커리큘럼처럼 인지기능의 종류부터 해서 상황별 실생활에 관련된 솔루션까지 정리를 해서 만들게 됐는데요. 생각보다 도움이 됐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네. 타링에서 랭킹 1등을 찍었다. 뭐 이런 거 떠나서 후기들도 사실 너무 잘 써주셔가지고 그래. 네. 또 기분이 더 좋은 부분도 있고 우리 헬프님들도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희가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ADHD 환자분들이 좀 많이 하시는 말 3가지 탑3를 네.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ADHD 환자분들 어떤 얘기를 많이 할까요,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전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해야 되는데 아는데 몸이 안 움직여서 못하겠다. 그러고 나서 굉장히 좀 자괴감에 빠지기 시작하고 제 환자분 중에 저랑 벌써 한 2년 가까이 된 분인데 그 ADHD 약도 꽤 많이 썼어요. 네. 콘서타라는 약이랑 아토목세틴. 이 2가지 약을 같이 썼는데도 인지력 자체는 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좀 실행력의 문제, 저랑 약속했는데도 좀 미루시기도 하고 맞아요. 저랑 간단한 것부터 뭐 운동이나 예를 들어서 도서관 같은 데 가보자, 네. 한 10분만 앉아 있어 보자 이렇게 단계별로 했는데도 하시긴 하셨는데 굉장히 천천히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잘 다니고 있는데 직장 잘 다니고 계신데 그 직장에 지원하는 자소서를 쓸 때까지 2주마다 한 번씩 뵙는 분이거든요. 6개월 걸렸어요. 그래도 결국 해내셨고 또 직장 다니시니까 솔직히 저는 조금 불안하긴 했어요. 직장은 어쨌든 그 스케줄에 맞춰야 되잖아요. 일찍 일어나야 되기도 하고 주중에 다니셔야 되고 근데 잘 다니고 계세요. 몇 달 되셨고 또 막상 그 궤도에 오르니까 약물은 똑같거든요. 근데 본인이 해보고 어떤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그러면서 자신감도 생기시니까 그 사이클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루틴을 만들기가 어렵지 일단 만들어지면 그래도 유지하는 데는 덜 힘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ADHD 경향이 있는 분들이 제일 이제 어떻게 보면 생산성이 떨어질 때가 방학 때 아니면 잠깐 휴직했을 때. 그러니까요. 근데 오히려 이제 학교 가시고 일하시면은 루틴이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제때 일어나시게 되고 업무하게 되고 하면서 생산성이 오히려 더 올라가는 경험이 되게 많아요. 강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생각보다 잘 하시고 그래서 군대 생활도 생각보다 잘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오히려 편안해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본인이 뭐 머릿속에 잡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집단 생활로 같이 맞춰지니까 물론 중증 ADHD인 분들은 그 생활에서 사실 좀 힘들죠. 실수도 힘들죠. 반복하고 선임들한테 좀 혼나고 뭐 이러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경증인 경우는 오히려 잘 적응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아무래도 몸이 안 움직여진다 이거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ADHD는 집중력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전두엽 기능이 약한 게 ADHD거든요. 근데 그 전두엽 기능 중에 이제 executive function이라고
하고 실행을 하는 네. 행동을 옮기는 것도 전두엽이 해서 집중력만 부족한 게 아니라 뭔가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 힘도 좀 약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해야 되는데 네. 안 하고 있다. 이준영 선생님은 혹시 ADHD 환자분들이 많이 하는 말 뭐가 있을까요? 많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자꾸 까먹는 거,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집중이 안 돼서 뭐라고 했죠? 이렇게 되묻는 거. 다시 되묻고. 네,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많은데요. 실행력도 있지만 이제 작업 기억이라고 단기 기억이라고 보시면 그쵸, 단기 좋을 것 기억이라고 같아요. 보시면 돼요. 우리 뭐 전화번호 기억할 때 쓰는 예를 들어 친구들 사이에서 주문 받을 때 순간 들었다가 저쪽 가서 주문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사이에 좀 까먹기도 하시고 대화 나눌 때 시간이 좀 지나가다 보면은 중간에 맥락에서 갑자기 집중이 안 되면서 무슨 얘기 했더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뇌에서 그 컴퓨터로 따질 램 같은 거예요. 잠깐 이제 정보들 띄워놓고 그걸 작업을 하려고 하는 그 작업 기억인데 이게 문제는 정보가 계속 들어오면 먼저 들어온 정보가 빠져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일이 너무 많거나 그럴 때는 하나씩 이제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요. 저도 제일 많이 느꼈던 게 이제 개업 준비할 때 막 엄청 할 게 많거든요. 몰아치면 쏟아지네. 장사 없어. 그럼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게 네. 있어서 그런 것처럼 어쨌든 작업 기억이라는 거는 많이 들어오면은 손실이 될 수 있는데 ADHD 경향이 있는 분들은 이 작업 기억이 작기 때문에 조금만 들어와도 넘쳐서 앞에 게 삭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또 깜빡깜빡해서 뭐 잃어버리는 것도 이제 딴 데 집중하다가 이전 기억이 없어지면서 다시 찾게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대묻고 네. 아까 뭐라고 했지? 다시 한번 말해줘 이런 걸. 근데 결국은 네. 계속 오래되면 이제 그 미안해가지고 혹은 친구들이 비난하니까 쟤 또 뭐 안 듣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알아듣는 척하고 그렇죠. 뭐 부장님이 뭐 시켰는데 또 대물으면 짜증내시니까 이해한 척하다가 이제 더 큰 문제가 그렇죠.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예. 요즘은 녹음하는 게 잘 돼 있더라고요. AI 녹음기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것들로 이제 작업 기억을 대체해주면 괜찮아질 것 그 같아요. 드라마 김부장에도 계속 녹음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 친구는 ADHD가 아니겠죠? 강박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결국 불안한 거지. 뭔가 자신의 어떤 책임이 될까 봐. 책임이 될까봐 불안한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환자분들이 좀 말씀 많이 하시는 게 나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혹은 이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 말하지 말걸. 그렇지. 이불킥 같은 거. 진짜 많이 하시지. 그러니까 이게 충동성 ADHD 환자분들이 집중력, 실행 능력 뭐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충동 조절하는 것도 전두엽이 담당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생각들이 입 밖으로 좀 나가요. 맞아. 네, 이미 나가 있죠. 이미 끝났지 상황. 이틀 막 해야 되는데 이미 나온 거죠. 네. 근데 뭐 후회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후회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성향마다 다른 것 그렇게 같아요. 하죠. 우창윤 선생님이 아까 배고프다 계속 많이 하잖아요. 배고프다 배고프면은- 배고프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많이 하고 말을 2번씩 반복하시더라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해야 되는데 충동성 때문에 2번이 나오죠. 대부분 충동성 때문인지 모르는데 뭐 하이하이 이러시고 그래서 충동성 때문에 말실수를 좀 하시기도 하고 감정 조절할 때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한테 꼭 표현하신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조금 예민, 짜증.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제 ADHD 치료를 받으시면서 집중력 좋아지고 이거는 사실 주변에서 못 느끼실 수도 그렇죠. 있고 본인만 본인 좋아진다고 거니까. 느끼실 수 있는데 ADHD 치료 받더니 좀 예민함, 짜증이 줄었다. 좀 많이 줄었다. 네. 또 어디 돈 쓰는 거, 충동 맞아요. 구매나 충동적으로 폭식하는 행위도 좀 줄어들었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내가 충동적인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보통 스트레스 때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중에 ADHD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꽤 있을 수 있어요. 저희 타링에서도 ADHD 관련 강의 중에 이제 감정과 관련된 강의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왜 ADHD와 감정 이건 뭐 우울증이나 불안장 강의가 아닌데 왜 그렇지 하시는데 이런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을 좀 다뤘고 생각도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이셔가지고 약간 사고의 오류 사실 누구나 범하지만 좀 많이 빈도가. 범하는 경우도 많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던가 흑백 논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를 더 부정적으로 보시거나 네. 상황을 더 안 좋게 보시고 뭐 자책하시고 이런 경우도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ADHD 환자분들이 진료실이나 혹은 평상시에 많이 하시는 말씀 탑3에 대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고요. 저희는 다른 콘텐츠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